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고니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나요? 여기는 제주고요. 지금 시간은 2022년 3월 12일입니다. 코로나가 아주 빗발치고 있는 일일 확진자가 35만 명 났습니다. 아이고, 더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 제 영상처럼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 조금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도 이 위기를 지나고 나면 많이 떨어지니까 딱 한 달에서 한 달, 두 달 정도만 견디시면 괜찮아지실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큰 변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 오늘 이야기는 음, 이전에 얘기했던 코스피를 섹터별로 봐서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다른 부분으로 코스닥을 섹터별로 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팁을 알게 돼서 이것도 좀 재미로 그냥 올리게 됐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주시고요. 이전 얘기를 하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기전자나 금융업, 서비스업, 화학, 운수장비 이런 식으로 코스피 지수 말고 섹터별로 봐서 지수가 떨어지지만 지수에 반해서 올라가는 섹터들을 잡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잡아보는 섹터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놈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서비스업 그런데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의 신호가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물 타가지고 본전 내서 팔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의약품, 뭐 바이오 쪽이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인들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전체 그냥 섹터별로 보게 되면 근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냥 지지부진인데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눌림을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요량이 있는지 좀 지켜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운수창고 많이 올라갔죠. 운수창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HMM 많이 올라갔죠.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해운주, 운수창고 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기계, 두산중공업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돼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두산중공업 자체가 주목을 받게 됐고 하지만 외인하고 기관은 아직까지는 요원합니다. 두산중공업 보게 되면 외국인이나 연기금은 살짝 들어왔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유연한 거고 개인들의 기대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외에 보면 통신업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게 지금 건설업, 전기가스업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전기가스업하고 통신업 이런 것들 보면 통신업은 SK텔레콤, KT 이런 것들이나 전기가스업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장이 안 좋고 좀 뭔가 하락장으로 가는 시기에서 좀 버텨내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종목에 외인들이 베팅을 했다. 통신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전기가스업에다가 이렇게 기관이 투자를 했네요. 이건 외인도 투자를 했지만 들어왔다는 거는 어, 이건 뭐 전쟁 사건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락장을 좀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달 전서부터 됐기 때문에 조금 들어오면은 있습니다. 의외로 건설업들도 많이 있는데 건설업은 뭐 지금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급 누가 되든 간에 공급에 대해서
건설 공급에 대해서 늘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섹터로 들어온 것 같고요. 기관들이 특히 보시게 되면 현대건설이 가장 주요한데 연기금이라든가 뭐 투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건설업도 좀 지켜볼 만하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높은 상태니까 조금 눌림을 보이면 전체적으로 다 눌림을 보이면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는 대략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구분하는 방법은 코스피랑 코스닥 다르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한 섹터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죠. 전기전자가 전체 시가총액 비중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지수를 움직이고, 전기전자는 또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뭐 이거 갖다가도 그냥 좌지우지가 가능하죠. 그런데 코스닥은 보면 LNF, 리노공업, 에코프로 다 합쳐봐야 10% 남짓 됩니다. 이걸로는 뭐 어떻게 지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스, 위메이드, 아프리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 세 개 해봤자 28%,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지배권이나 우위권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다만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단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이, 특히 이제 단타 기관들도 단타를 치지만 특히 기관들 연기금이 들어와 있는 부분을 보고서 요 섹터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에 대해서 좀 더, 특히 기관들보다는 연기금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업종에서 이번에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죠. 이게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고 업종들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볼 텐데요. 자, 코스닥보다 지수가 좀 좋아 보이는 것을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제약 보면 뭐 곡선은 좀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하죠. 곡선은 일봉으로 봤을 때도 비슷하고 조금 괜찮은 게 비슷한데 오락문화 괜찮죠. 여기에서 찰랑찰랑한데 얘네는 찰랑거리면서 위로 올라갔죠. 오락문화. 자, 그럼 오락문화를 봤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에도 있었고 주봉으로 좀 봅시다. 주봉으로 봐도 떨어진 데 올라갔는데 얘는 아예 그냥 반등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20주선까지 왔죠. 이게 뭐냐 봤는데 오락문화고, 오락문화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꽤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개월이고요. 3개월을 볼게요. 1월달서부터 봅시다. 1월달서부터는 팔고 있다가 2월달 초반서부터 기관들하고 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연기금도 안 들어왔지만 이제 연기금이 2월 22일서부터 연기금들도 거의 지금 초기보다는 4배의 물량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오락문화 섹터를 봅시다. 오락문화 섹터에 이거는 우리들이 좀 더 아는 섹터들이죠.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자, 그럼 이걸 주식으로 보고 여기 섹터를 고정시켜 놓읍시다. 스튜디오 드래곤. 얘가 지금 봤을 때 오락문화가 연기금이 450억, 기관이 2198억입니다. 기관이 여기는 400억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연기금이 들어와 있죠. 연기금이 150억, 400억, 3분의 1이 들어와 있네요. SM 볼까요? SM은 외국인이 440억, 기관이 2천억인데 여긴 3천억 들어왔고, 300억 들어왔고요. 여기는 100만원 단위고 여기는 억 단위입니다. 그러면 기관이 2천억 들어왔는데 여긴 300억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200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JYP 보시면 이 공면을 보시면 나오죠. 스튜디오드래곤은 약간 주춤하고 있고 SM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한참 인수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JYP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위즈웍 스튜디오 요것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많이 참여가 안 돼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볼까요? 파라다이스가 연기금 조금씩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데 뭐 기관들 자체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도 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 연기금이 훅 들어왔죠. 자, 우리가 메타버스로 알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공면 자체가 별로 썩 좋진 않네요. 초록빛 미디어도 그렇고 덱스터도 그렇고 덱스터는 투신 쪽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상만 보자고요. 쇼박스 지금 다 엔터주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섹터들보다 좀 못하죠. 요 아래로 갈수록 못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주도하는 것들이 아니까 요 앞에 있는 세 개 스튜디오는 아니고 SM, JYP, 뭐 위즈웍, 위즈윅, YG 엔터. 아 그러면 딱 나오죠. SM, YG, YG, JYP. 아 이거면 가수들이 나가는 요런 것들 잘 되겠구나. 그러면 아이디어 나오죠. 코스닥에서 이거 세 개면 코스피에서 하나 또 나오잖아요. 맞춰보실 분 3초 줄게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서비스업 볼게요. 서비스업은 쭉 떨어져 있는데 서비스업 업종이 꽤 괜찮게 나옵니다. 뭐 때문에? 하이브 때문에요. 그래서 하이브도 좀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연기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네이버랑 카카오가 깎아먹고 있지만 하이브가 저쪽 엔터 쪽에서 저렇게 보이면 얘도 가치가 잘 가겠구나 해서 하이브 쪽도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오락문화까지 했죠. 이런 식으로 봅니다. 섹터 보고 코스닥 보고요. 코스닥 종합보다는 나은 섹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면 다 떨어지죠. 금속 좀 괜찮은데 금속에는 뭐가 있을까? 삼강 MNT, 삼목 S폼, 보성 파워텍 딱 나오죠. 요즘 유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외인들 투자가 없네요. 이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네요. 섹터 자체는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재생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들에 대한 겁니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 대한 내용, 원자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세력들의 관여가 돼서 세력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안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음식료, 담배, 건설 여기도 건설이네요. 일진파워 이거는 세력주네요. 요것도 좀 중장기간 단기로 들어가야 되는 놈들이라서 코스닥은 이런 맹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보면 원전 테마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운송 쪽도 나오죠. 운송은 성광도 있지만 뭐 이거 택배죠. 초록뱅 컴퍼니는 뭐 엔터 쪽이고 여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의미가 없는 운송이고 자 지금 보면 조금 보일만한 게 좀 괜찮아 보이는 게 공면상으로 코스피보다 더 좋은 놈 나오면 조금 나올 만한 놈들이 뭐 다시 보게 되면 오락문화 만한 놈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조금
여기서 반등을 보여야 되는데 반등을 보일 만한 놈은 없고 오락문화, 즉 오락문화에서도 엔터 쪽에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엔터가 좋은데 그 중에서 다 좋은 게 아니라 SM, 뭐 JYP 아니면 YG 엔터테인먼트 얘네들이 괜찮았었고 이 세 개 종목 중에서는 SM이 좋긴 한데 SM 같은 경우는 종목이 너무 점핑이 돼 있는 상태라서 SM은 너무 종목이 점핑이 돼 있는 상태라서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SM은 너무 종목이 점핑돼 있는 상태라서 좀 떨어졌을 때 사야 되거나 그래야 될 텐데 JYP도 마찬가지고요. YG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약간 이렇게 눌림을 보여서 뭐 보일 때 이렇게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랑 연결되는 하이브도 관여해서 볼 수 있다라고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죄송하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영상 하나 올릴 건데 이번에는 아주 초보로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의 기술적 분석의 도구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설명을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